안녕하세요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 영상을 기존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령 때문에 12회차 그 1, 2, 3차를 동차로 직장 다니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체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합격의 주요한 요인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위주로 영상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다소 다르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당연히 뭐 1차 때만 보실 게 아니고 2차, 3차 때도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이 175조, 시행령이 119조, 지금 119개가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이 226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이 이제 안전보건규칙이죠. 이게 또 이제 700 몇 개 이렇게 또 있는데, 그리고 안전기준, 기술지침, 코샤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법령 자체를 요 세 개를요. 요 세 개를 볼 때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이틀 만에도 이제 1회전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에 금방 익게 돼서 법령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령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령집은 지금 이제 1장 총칙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영상을 담을 거고요. 영상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암기 또는 나올 빈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ABC로 돼 있어서 제가 ABC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그 다음에 책임 소재 명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세 번째, 쾌적한 작업 환경, 네 번째, 이게 네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게 목적인 겁니다. 당연히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빈출입니다.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는 산업재해란 우리가 맨날 듣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게 예전에 이제 근로자였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이 범위가. 워낙 이제 다양한 노무 형태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건설,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작업 그 밖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 발생 경우, 이거를 이제 자세히 말하면 지금 여기인데, 이거는 뭐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2명 발생, 부상자 직업선 집에서 10명.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게 1, 3, 2, 10이거든요. 이제 이게 그냥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1, 2, 3, 10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암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이 중대재해 범위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확률이 크고요. 특히 2차 같은 경우에 1차에서도 이거는 빈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2명, 그 다음에 부상자 직업상 질병자 10명. 제가 이거를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상자를 빼고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이렇게 써도 맞는 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문구를 뭐 또는 뭐 동시에 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 1명,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 2명, 그다음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건설기술진흥법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제 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꽈가지고 다른 문장으로 해서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도급인이랑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을 도급하는 도급. 그러니까 일을 주는 거죠. 이거 너 해.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거의 사업주를 말하고 여기서 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게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발주자는 제가 이제 지금 건축 준거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한 20억 있어가지고 저도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이제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를 뭐 안전건설 이런 데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야 니네가 여기다 건물 좀, 내 건물 좀 하나 지어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발주자인 거고,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시공사이자 도급사이자 보통 이제 원도급사, 원청이 되는 겁니다. 그 얘네가 이제 각 공정별로 또 이제 하청을 줘서 그게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계수급인 이 용어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전부 개정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바뀐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관계수급인은 이제 하청을 줬는데 하청에서 또 주고 또 주고 했을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관계수급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이제 그 뭐 1차 수급이, 2차 수급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수급인은 하청사인데 그 좋은 말로 이제 협력사죠. 그거를 다 포함한 거를 이제 관계수급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건설공사 발주자, 이제 아까 건축주, 제가 이제 건축주, 제가 이제 발주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라면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것도 나올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법, 요거에서 하는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로 보는 거다. 지금 보시면 이게 5개거든요. 문제 내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딱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거 하나 바꾸고서는 무슨 뭐, 예, 무슨 철도 어쩌고저쩌고 법 이렇게 하고서는 뭐 틀린 거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에는 이 용어도 중요한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 개선 대책, 수립 방법, 조사 평가하는 것.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 환경 스테로에서 근로자 작업장의 사업주가 이제 그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다가 이제 맡기죠. 그럼 거기가 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측정 계획 수립하고 이제 분석 평가하는 거. 이제 그거를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뭐 한 20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그 총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쭉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사업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내용이 사업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잘해야 이 산업재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사업주 니네가 똑바로 해라,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부 뭐 크게 보실 거 없고요. 이 사업주는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 정신 스트레스, 쾌적한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로 해서 이게 또 과태료 대상인데, 요렇게 3개가 또 있다는 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요거 하나 내고 요거 하나 내고 요거를 떼서 쾌적한 작업 환경 따로 둔 다음에 4개로 만든 다음에 하나는 뭐 틀린 걸 하나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을 할 때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설계 제조 수입하는 자, 이 사람들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를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조, 지금 1장 총칙의 6조입니다. 근로자의 의무,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나 공단이 실시하는 이제 그 얘기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라. 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자의 의무가 너무 이렇게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게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이 근로자의 의무도 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자, 그다음에 협조 요청. 협조 요청 8조 협조 요청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악에 필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악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이항은 행정기관은 이제 행정기관, 그게 뭐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국토교통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의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의 협의.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고 뭐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 바뀔 수 있고 국무총리로 바뀔 수 있고 지자체 장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 과정을 할 때 국무총리에게 협의 조정을 이제 보고해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자료 제공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 관행의 정보, 그리고 근로자 피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1차 때 이게 이제 정답을 고르시오 하고 근로자의 피부만 요거를 적어놓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이제 아예 다른 걸 적어놓는 거죠. 되게 헷갈리게 비슷한 내용들. 뭐 이런 유의 그 보기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랑 근로자 피부원 자격 취득 상실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저한테 협조 요청할 때 그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안전보건 의식 정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그리고 안전보건 중복규제 정비, 안전보건 관련 시설 개선하는 그 자금 융자, 금융 세제 혜택, 사업장 관계기관 협동은 안전보건 실시.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 밑에 뭐 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한테 협조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중에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 안 한 데는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제휴율 또는 그 순위를 이제 공표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시행령 쪽에 보시면은 그 이 공표 대상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그리고 사망 만인율, 그리고 중대산업사고,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그리고 3년 동안 2회. 이거를 문구를 그대로 다 외우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피곤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 산업안전보건 복령도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망자 2명이죠. 그 다음에 사망 만인율, 이거는 그냥 평균 사망 만인율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 거. 이거를 지금 평균 사망 만인율 이렇게만 이상, 그리고 중대산업사고 이렇게 중대산업사고까지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폐만 보시면 됩니다. 은폐 숨긴 거죠. 산재 있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3년 이내 2회 보고 안 한 거. 이거는 필수 앙비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나와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은 이게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주면은 이제 그 하청 주는 데에서도 죽을 수가 있고 사실 하청사에서 죽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이 건설 현장에서 원청의 직원이 죽는 일이 없죠. 원청 직원은 이제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막 이렇게 뭐 위험한데 가서 막 뭐 밧줄 타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죽는 게 이제 관계수급인 쪽에 근로자가 죽는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내용은 이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니네가 하청을 준 모든 그 관계수급인 전체에 이제 그 산업재해를 같이 제출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의 대상 사업장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설업으로 보면은 시공사, 원도급, 원청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토사 구축물, 그리고 기계기구 넘어질 때 도계 장소,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추락 위험 장소죠. 비계 거푸집 설치 해체 장소, 건설 리프트.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게 확대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 굴착 발파 작업, 엘리베이터 근로자 추락 위험, 성면 이렇게 성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뭐 성면은 위험하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성면 이렇게만 암기를 하고 그럼 성면을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2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게 틀린 답이 아닙니다.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하는 장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면을 작업하는 장소. 그럼 이게 이제 정답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내용이 좀 엄청 많습니다. 뭐 비산, 뭐 낙하, 프레스, 이거 뭐 건설 아닌가 관계가 없고요.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 감전 위험.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화재 폭발 있고요. 그리고 통합고표 대사 사업장. 이게 2차, 3차 때는 절대 나올 일이 없고요. 이게 1차에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섞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철도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이게 되게 문제 내기 쉽게 생겼거든요. 전기업.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외우기 쉬우시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이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는 이제 원도급사에서의 관리 감독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이제 면제할 때는 어떻게 할 때 면제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뭐 전문화 교육을 받았을 때 인터넷 원격 교육,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 검사 성능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 요거를 받으면은 면제가 된다. 이게 나오면은 2차, 3차에서는 절대 나올 일이 없고요. 1차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리 감독자가 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그 대상의 교육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이게 한 15분, 16분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산업안전보건법 1장 총칙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만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지금 1차를 준비하실 분들이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1차를 준비하실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1장 총칙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 예, 사실 2장, 3장이 더 중요해서 예,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1장 총칙 강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